고상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과장된 몸짓 없이도 존재감이 드러나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아무리 화려한 옷을 걸치고 지식을 뽐내도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사람의 품격을 판단하는 걸까? 고상함이란 단순한 격식이나 세련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 쉽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절제력, 그리고 모든 행동에 깃든 배려가 바로 고상함의 본질이다. 이러한 기품은 단숨에 형성되지 않는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먼저 닦고 타인을 이롭게 한다. 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습관의 결과라며 반복된 행동이 결국 한 사람의 본질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고상함은 어떻게 드러날까?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직장에서 부당한 비난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즉각 반박하거나 억울함을 표출할 것이다. 하지만 고상한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은 신뢰를 잃고 끝까지 품위를 지킨 사람은 오히려 더욱 신뢰를 얻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 인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폭력적인 저항 대신 비폭력과 평화로운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조차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신념을 지키며 존경받았다.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다. 오랜 투옥 생활 속에서도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인종 간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모두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고상함을 실천한 인물이었기에 더 오랜 시간 존경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고상함이란 단지 역사적 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통해 고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거칠고 불친절한 태도로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논쟁이 벌어졌을 때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고상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물론 누구나 순간의 화를 참기 어렵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스스로 절제하며 신중하게 반응한다.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결국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물론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살 자유가 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품격 있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단순히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품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고상함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난다. 고상함은 자신을 낮출 줄 알지만 비굴하지 않은 태도에서 드러난다. 남을 배려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에서도 보인다. 감정을 절제하지만 속마음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이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이 균형 감각이야말로 품격의 핵심이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고상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신념과 품격을 지키며 행동하는가? 고상함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만이 시간이 지나도 더욱 빛나게 된다. 고상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는 유난히 말이 많지도 과장된 몸짓을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잡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단순한 예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는 왜 그렇게 빛나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고상함을 세련된 말투나 우아한 태도로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고상함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방식과 절제된 태도에서 비롯된다. 공자는 군자를 자신을 먼저 닦고 난 후에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의는 단순한 자기계발을 넘어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덕을 반복된 행동이 만든 습관이라 보았다. 즉, 한두 번의 우아한 태도로는 결코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고상한 사람은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논쟁이 벌어져도 흥분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반박할 때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한 후 말한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강한 울림을 남긴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할지도 알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많다. 예를 들어 회의 중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자. 어떤 이는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상대를 몰아세우지만 고상한 사람은 먼저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이보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한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된다. 이처럼 고상함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더욱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고상함을 보여준 인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과 침착함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의 태도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고상한 품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간디는 모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인함과 품격을 느꼈다.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랜 감옥 생활을 겪으면서도 증오에 휩싸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태도는 더 깊은 성찰과 배려로 이어졌고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합을 이끌어냈다. 만델라가 증오와 보복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는 단순한 혁명가로 남았겠지만 용서와 품격을 지킨 덕분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처럼 고상함은 단순한 인격적 장점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궁극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다. 하루에도 수없이 짜증을 유발하는 상황이 생기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다. 하지만 고상한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기 연습을 해보자.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번 깊이 숨을 쉬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짧은 순간이 나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둘째,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자. 고상한 사람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상대가 자신의 말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관계도 깊어진다. 셋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지혜를 익히자.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품격 있는 태도가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게 된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물론 모든 사람이 고상한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단기적인 감정 해소를 위해 후회할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긴 안목으로 나의 품격을 쌓아갈 것인가? 고상한 사람은 어려움을 어떻게 대할까? 누구나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을 때가 있다. 모함을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해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흔들린다. 화를 내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고상한 사람은 다르다.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고상한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어떻게 대처해야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그리고 결국 그 절제된 태도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된다. 역사 속에서도 그런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비난과 정치적 공격을 받았지만 한 번도 원색적인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의 품격 있는 태도는 결국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세상의 불공평함을 겪을 때마다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며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사람들은 결국 그 태도를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불공평을 경험한다. 직장에서 자신의 공이 인정받지 못할 때,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누군가 오해하고 비난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품격을 드러낼 기회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고상한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졌다. 하지만 그 통제가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는 억울함을 참고 속으로 삼키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적절히 다스리며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차이가 바로 고상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다. 그는 순간의 감정에 반응하기보다 더 큰 그림을 본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먼저, 불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습관을 줄여야 한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말을 내뱉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면 몸에 익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의 인정이나 반응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상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오해해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어떤 이는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며 무너지고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다음을 준비한다. 결국 품격 있는 태도는 선택의 문제다.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기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고상한 사람은 단순히 격식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줄 알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힘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인간이 늘 강할 수만은 없다. 누구나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이 오고 방향을 잃고 흔들릴 때가 있다. 이럴 때 고상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어떻게 다시 자신의 중심을 찾을까? 삶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많다. 목표를 세웠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한다. 의지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고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쉽게 주저앉지 않는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내면을 가다듬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 동양에서는 이런 태도를 수신이라고 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이며 그것이 곧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된다는 의미다. 명심보감에서는 몸과 마음이 바르면 집안이 화목하고 집안이 화목하면 세상이 평안하다. 고했다. 즉, 내면의 균형이 무너지면 외부의 문제도 쉽게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고상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따라가며 그것이 옳다고 믿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감정이 휘몰아칠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고상한 사람은 자신이 흥분했거나 낙담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박자 늦춘다. 이 짧은 멈춤이 결국 더 나은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로 꾸준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 사회는 너무 바쁘다.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하지만 고상한 사람은 틈틈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는지,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주변 환경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가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고상한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 자극적인 이야기나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환경을 선택하고 자신의 정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한다. 하지만 고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 그 역시 실수하고 때로는 후회할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다. 변명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운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준다. 고상함은 단순히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고상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너그러움으로 사람들을 감싼다. 그는 사람들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며 그들의 단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오해와 분노 속에서 힘들어한다. 하지만 고상한 사람은 갈등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의 너그러움은 단순히 다른 이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힘이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진정한 고상함은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도 선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더 고귀하게 만들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한 예로 넬슨 만델라는 수십 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억압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화합을 선택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의 너그러움은 단순한 인간애를 넘어서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고상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고상한 사람의 특징이다. 두 번째로 비판보다는 격려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찾아 격려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 고상한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응원한다. 세 번째로 갈등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하는 고귀한 행위다. 고상한 사람은 또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타인의 입장을 존중할 줄 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되 타인의 의견도 경청한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깊은 존중에서 나온다.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더 솔직하고 열린 대화가 가능해진다. 리더십의 본질도 사실 고상함에서 나온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며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 링컨 대통령은 내전 중에도 남북 간의 화합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비폭력 저항으로 인종 간의 평등을 외쳤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고상한 품격이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갈등을 지속하고 타인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 고상한 사람은 자존심보다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그는 작은 다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평화를 위해 한 발 물러서기를 선택한다. 결국 고상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의 포용력과 너그러움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런 사람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